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매미 소리가. 네, 스르래미도 울고, 매미도 울고, 이제 머지않아 이 알곡도 가득, 예, 저희들 마음속으로 또 주머니 속으로 담길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59강째입니다. 59강째인데, 우리가 57강 때부터 지금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질이 우리가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마타 수행이 물질 4대 요소를 기준으로 지수화풍을 한 묶음으로 한 덩어리로 보고 우리가 그 수행하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지요. 물질 이게 우리가 오온에서 우리가 배웠죠. 오온이라 하면 색수상행식인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색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이 물질을 식별하는데 물질 그 자체로 식별하는 방법이 있고 이 물질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미세한 그 물질 분자 원자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수행 방법 체계를 오늘 좀 배울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궁극적인 물질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인 그 물질을 식별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했죠? 물질을 대상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 리미따를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리미따. 이거 표상이라고 그랬죠.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한 덩어리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해서 그 리미따를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어떤 물질을 한 덩어리로 볼 때 식별할 때 우리가 그거를 물질을 인식할 때 한 덩어리로 보면서 볼 때 우리가 리미따를 가지고 표상을 가지고 식별을 하지요. 리미따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리미따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회색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회색으로. 그 회색이 다시 흰색으로 바뀌어서 흰색으로 목화성과 같이 하얀색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못이 웃도리와 같이 하얗게 그런 리미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리미따를 한 덩어리로 물질 한 덩어리로 우리가 깨뜨려 봤을 때 그 리미따 표상 하얀 표상으로 바뀌고 그 하얀 표상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궁극적인 산매에 들어가면은 그게 뭐로 바뀌나요? 투명한 빛으로 바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유리알같이 투명한 빛깔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유리알같이 투명한 빛깔로 우리가 4대 명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4대 명상이라면 지, 수, 화, 풍. 지라는 게 땅이고 수라는 게 물이잖아요. 화, 이게 불이고 풍이라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을 한 덩어리로 본다는 것과 궁극적인 물질을 바라본다는 게 차이가 뭘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미따를 알아야 되고요. 표상을 알아야 되고 그 리미따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우리가 이 사마타 수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한 덩어리를 4대 지수화풍으로 쪼개서 보는 거예요. 지수화풍으로 쪼개서 보죠. 그래서 지난번에 58강째 우리가 지수화풍 4대 요소를 또 다시 우리가
4대 명상을 할 때 그걸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눴죠? 12가지 특징으로 나누었잖아요. 지에서 6가지, 수에서 2가지, 화에서 2가지, 풍에서 2가지, 합 12가지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죠? 특징을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그 12가지 특징 중에서도 궁극적인 물질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된다는 게 뭐냐? 지수화풍 중에서 우리가 수를 한번 봅시다. 수가 물이잖아요. 물은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해서 우리가 물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물질이라면, 덩어리로 본 물질이라면 이거를 세분화해서 쪼개서 보면 우리가 H2O,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학식이잖아요. 그와 같이 물질을 쪼개가지고 최소한의 단위로 쪼개놓은 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깔라파라고 그랬잖아요. 깔라파. 예. 그 깔라파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궁극적인 물질을 식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깔라파를, 물질을 최소 단위로 쪼개서 분리해서 바라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깔라파를 통해서 무상하다는 거, 그 다음에 고라는 거, 무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알기 위해서 궁극적인 물질로 최소 단위로 해서 깔라파로 쪼개서 식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59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궁극적인 물질을 보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윗바사나 수행에서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탈할 수 없다, 열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로 귀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59강째인 궁극적인 물질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투명 요소잖아요. 지수화풍은 하나의 투명 요소죠. 4대 요소는 어떻게 보면 투명 요소입니다. 물에 대한 그 투명 요소, 물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투명 요소죠. 물 투명 요소를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그냥 물질을 식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궁극적인 물질을 식별하는 건 아니죠. 그럼 궁극적인 물질을 식별하려면 그 물이라는 것을 물질의 최소 단위로 쪼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깔라파잖아요. 깔라파. 그 깔라파를 통해서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을 때 궁극적인 물질로 우리가 쪼개서 분할해서 바라보는 거다. 그걸 왜 한다고요? 깔라파로 왜 쪼개서 그렇게 본다? 무상고, 물질이 무상하고 항상됨이 없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짐과 못 가짐에 대한 그 고통을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무아라는 사실, 무아라는 것, 그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물질의 그 근본적인 요소를 깔라파로 식별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최소 단위로 우리가 쪼개서 보면은 결국은 무아, 그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게 되죠. 그죠? 그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물질로 쪼개서 식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물투명 요소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다시 말해서 4대 요소에서 물을 이렇게 쪼개서 봤을 때 우리가 4대 명상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그게 근접산매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접산매에 가까이 가면은 그걸 또 다시 여러 종류의 림비타 표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그게 대개 빛으로 나타나죠. 하얀 회색빛, 그 다음에 흰색빛, 그
그 다음에 투명한 빛으로 우리가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4대 요소를 투명한 요소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4대 요소에다가 우리가 4대 요소의 12가지 특징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12가지 특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군요. 48강에서 배웠잖아요. 예. 지에서 6가지고 수에서 2가지, 그 다음에 화에서 2가지, 풍에서 2가지인데 지에서 6가지가 뭐였죠? 단단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뭐였죠? 단단하고 부드럽고 거칠고 무겁고 가볍고 매끄럽고, 이게 6가지였잖아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의 흐름에서는 흐름의 요소가 있었고, 흐름의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응집의 특징이 있잖아요. 물이라는 게. 그죠? 물이라는 걸 우리가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응집되죠? 얼음으로 이렇게 딱, 단단하게 되잖아요. 응집력도 가지고 있고, 물을 또 녹이면 흘러가잖아요. 그죠? 흐르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의 요소는, 화는 따뜻하다. 그 다음에 냉하다. 이거죠. 그죠? 그게 화의 요소입니다. 화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풍의 특징은, 풍은 움직임과 그 다음에 지탱함이죠. 그죠? 지탱함이 특징을 갖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수화풍은, 다시 말해서 4대의 요소는 12가지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지난 58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시 말해서 색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은, 지난 56강째 기억이 나는데, 57강째군요. 57강 때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질은 즉 색을 이야기하는 거고, 물질은 파란색 깔라파를 갖는데, 파란색 깔라파라는 게 지 깔라파, 수 깔라파, 화 깔라파, 풍 깔라파, 그 다음에 색깔, 맛, 냄새, 영양소 깔라파가 있었죠. 이 8가지의 깔라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을 8원소로 나누고 9원소로 나누고 10원소로 또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원소라는 게 채소 단위잖아요. 그죠? 깔라파라는 게 채소 단위라고 그랬으니까, 물질의 채소 단위라고 했으니까, 이 물질을 8원소로도 나누기도 하고 9원소로도 나누기도 하고 10원소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8원소라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수화풍, 그 다음에 색깔, 맛, 냄새, 영양소로 나누는 게 뭡니까? 8원소 깔라파고, 9원소 깔라파는 거기에다가 8원소 깔라파에다가 플러스 생명 요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요소,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포함했을 때 9원소로 그리고요. 10원소 깔라파는 그 9원소 깔라파에다가 성의 요소를 갖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성이다, 여성이다라는 그 요소를 가질 때 10원소 깔라파로 우리가 나눈다고 합니다. 물질을. 그래서 물질은 8원소 깔라파로도 나눌 수 있고 9원소 깔라파로도 나눌 수 있고 10원소 깔라파로도 나눌 수 있다 라고 제가 57강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물질은 리밋다라고 볼 때는 투명한 빛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불투명한 요소가 있죠. 불투명한 요소. 그 불투명한 요소가 뭐죠? 색이다. 색깔이요. 그 다음에 코. 냄새를 맡는 거죠. 코로. 그 다음에 입으로 맛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영양소. 이건 다 불투명 요소잖아요.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리밋다는 투명한 요소고, 그 다음에 불투명한 요소, 이 투명한 요소와 불투명한 요소로 우리가 2가지를 다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물질을 식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물질을 이 깔라파, 다시 말해서 물질의 최소 단위로 우리가 쪼개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물질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최소 단위의 깔라파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심청정 단계입니다. 심청정 단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청정이 있고 첫 번째가 계청정이죠. 그 다음에 7청정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계청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청정이었잖아요. 그 심청정 단계에 온 게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을 파란색 깔라바로 나누었을 때 그 단계까지 왔을 때가 우리가 심청정 단계입니다. 그 심청정 단계까지가 어떤 그 산매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계에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견청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 넘어간다는 게 뭐예요? 윗바사나의 시작이죠. 윗바사나의 시작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산매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산마띠, 산매는 심청정 단계까지 왔을 때가 우리가 그 산마띠라고 그러는데요. 산마띠라고 그러는데,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가면 심청정 단계를 벗어나서 궁극적인 물질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깔라빠를 식별해서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잖아요. 리미타가 아니고 이제는 깔라빠예요. 물질의 최소 단위까지 들어가서 식별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네, 난해합니다. 사실은 그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머리도 좀 어떨 때는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산매 단계, 산마띠 단계로, 다시 말해서 심청정 단계로 다시 빠져나와 가지고 머리를 좀 식히고 다시 윗바사나 깔라빠 단계로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네,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깔라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투명 깔라파가 있고 불투명 깔라파가 있다. 투명 깔라파라는 게 투명한 깔라파죠, 그죠? 투명한 지수화풍은 이게 다 투명한 깔라파라고 본다면은, 그 다음에 불투명한 깔라파라면은 어떤 거 있죠? 색깔, 냄새, 그 다음에 맛, 영양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투명한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투명한 요소들은 대개 우리가 아니비설신2로 다시 말해서 투명 요소는 아니비설신2를 통해서 깔라파로 우리가 투명하게 볼 수 있지만은, 나머지 이 맛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 다음에 냄새라든가 영양소 이런 것들은 불투명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깔라파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잠깐 일어났다가 또 금방 사라지곤 하죠. 그죠? 예, 빠르게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하는 특징을 갖고요. 우리가 물질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4대 명상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깔라파 수행까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작은 분자로 보기 위한 원소로 쪼개서 보는 것을 우리가 파란석 깔라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물질로 들어가서 물질을 궁극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파란석 깔라파를 까지는 도달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갈 수가 있습니다. 4대 원소, 그러니까 투명한 요소까지 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관념에 쌓여 있는 겁니다. 관념에 쌓여 있죠. 눈으로 식별을 하고, 또 코로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그 다음 입으로 우리가 맛을 보고 하는 이런 관념에, 우리가 늘 사용해왔던 어떤 기관의 관념에 이렇게 딱 매여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궁극적인 실제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지만 궁극적인 물질을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직전에 우리가 4대 요소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깔라빠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지만 윗바사나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의 깔라빠에서 요소들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분석해 들어갈 수 있어야지. 다시 말해서 이건 뭐죠? 최소 단위의 물질 단위로 계속해서 쪼개서 볼 줄 알아야지만 궁극적인 실제에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인 물질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행이 좀 깊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행이 좀 깊은 사람들은 하나의 깔라빠를 가지고 8가지 특징을 바로 봅니다. 지수화풍, 그 다음에 색깔, 맛, 그 다음에 냄새, 영양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궁극적 물질을 우리가 분석해 들어갈 수가 있죠. 수행이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꺼번에 8가지의 특징을 바라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원소 깔라빠까지가 이제 그 사마타 수행의 끝이고요. 8원소 깔라빠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고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윗바사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윗바사나의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인 열반의 세계, 성성적적하고 고유한 열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대 지수화풍을 우리가 식별할 때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이게 지다, 이게 수다, 이게 화다, 이게 풍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 단계까지가 근접산매라면은 본산매는 그 지수화풍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 단계인 색깔 깔라빠, 그 다음에 맛 깔라빠, 냄새 깔라빠, 영양소 깔라빠까지가 식별을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본산매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4대 명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8원소 깔라빠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무아를 체득하고 그 체득한 것에서 머물리지 말고 계속 수행에 들어가면은 유효열반 단계에 들어가고 그 유효열반 단계에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게 되면 유효열반 단계에 간다는 게 아라한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효열반 단계에서 아라한이 목숨을 다해서 수행의 끝 단계가 무효열반이잖아요. 그 무효열반이 바로 열반 단계입니다.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깨달음의 단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관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냄새를 관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맛을 관찰하는 방법, 영양소를 관찰하는 방법, 이것들은 다 불투명 요소들을 관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4원소 깔라빠를 공부를 했으면 나머지 네 가지 그 깔라빠를 식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색깔은 눈으로 식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냄새는
코로 식별하는 거고, 맛은 입으로 색별하는 거고, 영양소는 결국엔 우리의 내장에, 우리 영양소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소화를 시키고 소장을 통해서 좋은 영양분들을 전부 에너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은 대장으로 다시 보내서 찌꺼기들을 다시 걸러서, 콩팥을 통해서 찌꺼기를 걸르고, 그렇게 해서 방광으로 보내서 항문으로 보내고, 또 분비물로 이렇게 땀은 땀대로, 또 코는 콧물은 콧물대로, 눈물은 눈물대로, 이렇게 해서 이물질로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한 영양요소를 식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궁극적인 물질을 식별하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면, 궁극적인 물질을 식별하는 방법이라는 게 일반적인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리미터를 보게 되는데, 그 리미터라는 건 어떤 물질을 한 덩어리로 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덩어리로 물질을 식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걸 다시 세분화하고 자르고 잘라서 분할을 해서 쪼개서 물질의 최소 단위인 깔라바로 가져가서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 거기서 또 머물리지 말고 그 물질 자체가 무상하고 고의 근원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체가 없는 무아라는 사실을 체득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한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어떻게 해요? 유효열반 단계에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효열반 단계까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성성적적한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고요한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다. 그 열반의 단계에 가면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모든 고뇌와 번뇌를 다 불사르고, 다시는 연기하지 않는 연기의 사슬을 다 끊을 수 있는 단계까지가 갔을 때가 우리가 뭡니까? 무효열반 단계, 궁극적인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성성적적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명상 수행을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네. 오늘은 59강, 대단히 중요한 그 강의였고요.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의 그 바운더리가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 시작이 어디에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열반의 단계로 들어가는지, 그것을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59강 궁극적인 물질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왔으니까 내 마음 역시 무르익고, 익은 사람들은 마음이 익은 사람들은 화를 잘 안 냅니다. 네, 얼굴도 맑아요. 네, 주름도 없습니다. 네, 다른 사람한테 따뜻한 말을 해서 마음을 자기 것으로 다 챙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자비심을 갖는 그런 여유로운 무르익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날씨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좀 무르익으라고. 네, 저 역시 무르익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명상을 통해서 저 역시 많은 성격의 변화와
생활의 방식의 변화와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180도로 틀려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 공부를 계속해 나가셔서 저와 같이 행복감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